네, 북한이 오늘 오전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북한이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발사 통보 기간 첫날인 오늘 새벽에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군서열 2위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6월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지금 이 발언을 두고서 기만 전술이었다. 혹은 좀 일정이 급하게 변경됐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만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예. 그동안 뭐 2016년 2월에 은하 3호 발사 이후에 사실은 그 국가우주개발국을 북한도 만들어서 예. 그걸 굉장히 활기롭게 굉장히 그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예. 인공위성도 개발하고 발사체도 이제 개발하는 양측을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발사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했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김정은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우주 환경 시험 설비도 없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쐈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자꾸 죽는 겁니다. 지상에서 그런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런 설비도 최근에 와서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지난 4월까지 전체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완벽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예. 4월에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예. 또 발사체는 아마 매우 가능성이 높게 기존의 백두산 엔진, 그러니까 화성 지금 12, 14, 15, 17에서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ICBM에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엔진을 썼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썼는데 아직은 발사체로서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지난 한 달쯤 사이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천막도 쳐가면서 예. 이렇게 뭐 레일에다가 밑에는 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예. 심지어는 겐트리 타워라고 그래서 이제 발사체를 세우는 그 타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조차도 다 가려가지고 해서 실제 이 발사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이게 발사하기 전에 IMO에 국제해사기구에 자기들이 이번에 떨어질 때 1단과 페어링 네. 2단이 어느 위치에 떨어질 거다라는 경도위도 좌표계를 줬고요. 그렇죠. 3단 로켓이 있지만 3단은 인공위성하고 같이 이제 원하는 궤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이제 인공위성과 같이 계속 돌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제 굉장히 급히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보여주겠다는 의도죠 지금은요. 잘.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극비리에 하다 보니까 아마 아주 기습적으로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실패 원인까지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패 원인들을 본 결과 로켓 엔진, 뭐 연료 결함 이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 준비를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일단은 뭐 지금 얘기로는 1단은 잘 작동을 했다. 그래서 1단은 분리를 했다. 예. 그리고 2단이 시동이 제대로 안 걸렸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점화가 돼서 연소를 하는 중에 폭발을 했다 그러면 예. 그 이후에 바로 인터스테이지라 그래서 1단과 2단 사이에 경막이 있어요. 예. 그 안에 대부분 다 이제 1단과 2단 로켓 엔진을 이게 컨트롤하는 조절하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커맨드 라든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송수신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장치가 멀쩡하게 지금 이제 구조물이 살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마도 이제 폭발한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2단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거고요. 예. 현재 발표하기로는 이제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9시쯤에 6시 30 몇 분, 한 34, 5분쯤에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발표한 것이 믿음성이 부족했다. 그 얘기 이제 신뢰성이 부족했다라는 예. 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사고 조사에 대한 걸 분명히 조사하지도 않고서 예. 그런 믿음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는 의미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뭐 지상에서 연소 시험을 통해서
이 2단 엔진이 완벽하다라는 걸 검증을 못했다고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또 불안정했다. 또는 뭐 연료가 불안정했다는 건 대부분 다 이제 연소가 일어나면은 연소 불안정. 근데 연소 일어난 거 아니걸랑요 지금. 예. 왜냐하면 점화가 안 됐으니까 시동이 그렇죠. 안 걸렸으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북한이 발표한 거는 사전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시간 여유가 없이 그래서 서둘러서 발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숙제로 있다라는 걸 자인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저 발사할 동안 그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계속해서 지상으로 옵니다. 예. 그럼 동창리 발사장으로 왔을 거고요. 예. 지상부로. 그럼 거기서 아마 그걸 받아다가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시동이 안 걸렸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겠죠.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금 뭐 계속해서 현장 지도를 하고 온통 그 최근의 공개 행보가 이 정찰위성 발사에 집중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완전성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서둘러서 발사를 한 것. 그렇다면 좀 정치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으니까 예. 그거에 자극받아서 막 서둘러서 한 거는 아니냐. 근데 뭐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이미 작년 초부터 예. 국가우주개발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주 환경 시험 설비를 그 독려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뭐 덜 돼 있으니까 계속 종용을 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올 4월까지는 군사 정찰 위성을 완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올 4월까지 발사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고요. 사실은 발사체가 준비가 아직 안 됐던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로켓 운반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켓 운반 수단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2012년하고 16년에 썼던 구 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마 새로운 로켓을 쓰게 되면 아마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발사대에 이렇게 보통 엔진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화염 유도로가 밖으로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아마 수정을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신형 발사체에 맞게. 예. 그래서 아마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사에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북한이 낙하 지점을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로켓 낙하 지점이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 낙하 지점 제주도 서쪽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 지점이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일단 그 낙하 지점이 지난번에 있었던 광명성 3호, 4호 때보다도 지금 더 먼 거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 말은 1단, 2단의 이 추진체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그거를 좀 북한이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이번에 제가 그 좌표계를 받고 좀 흥미로웠는데요. 예. 완전히 지금 예전에 은하 3호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단과 2단은 예를 들면은 경도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좌측으로 그러니까 동창리 발사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치우쳐 중국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도가 1도 정도 치우치면은 거리상으로 보면 약 한 90km가 이제 치우쳐진 거고요. 그러면서 1단과 페어링이 바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페어링이 분리되는 건 이제 그 중국 쪽에 가깝게 이제 분리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얘가 급작스럽게 2단이 연소가 되면 킥턴을 해서 이제 필리핀 동쪽 바다로 이렇게 이제 보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궤도가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태양 동기 궤도라는 데로 보내가지고 그냥 동창리에서 보면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킹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예. 이제 약간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사 궤도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정확한 발표는 북한이 안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한 100km 이전에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덜 나간 거죠. 그럼 이제 예. 성능이 낮은 게 아니고 얘가 급작스럽게 이제 고도를 올린 겁니다. 성능은 뭐 예전에 은하 3호는 옛날 구형의 노동 엔진, 진짜 예. 50년대, 60년대 엔진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스쿼드 엔진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엔진 기반이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낮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백두산 엔진은 성능이 그래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성능은 월등히 좋아졌을 거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중국과 우리의 이의지의 경계면에 지금 예. 이제 착지를 시키는 그러니까 일단을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낙하를 시키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1단이 낙하가 되면 다 군에서 가서 수거를 했잖아요. 수거를 함정을 했죠. 가지고 가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 의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서남 쪽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2단을 이제 연소를 시켜서 키킹해 가지고 원하는 궤도로 들어가는 예. 이런 아주 특이한 이제 비행 궤적을 그리려 하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도적인 낙하 보는 지점 거죠. 설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이런 거죠.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지금 통보를 했던 기간이 6월 11일까지여서 이 발사 기간 안에 원인 분석부터 수정, 보안 작업이 다 이루어진 후에 다시 쏘아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뭐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한번 나면은 그 사고만 단순하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려온 모든 텔레메트리 조사를 다 해서 예.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예. 그 5차까지도 예를 들면 영향을 미치는 거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서방이나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한번 나면 네.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막 이제 뒤지고 또 열심히 하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북한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서두르는 그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도 이제 시동 문제였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뒤질 거고요. 그래서 뭐 11일까지 IMF에 통보한 날짜까지는 몰라도 아마 그냥 수준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하고서 요것만 바꾸면 되겠다 판정을 해서 수준에 할 수는 있겠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저 10일 내에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도 이제 그런 황당하고 예.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사에다가 또 실패하면 부담이 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하죠. 네. 그때는 뭐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자기들이 뭐 제가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ICBM이라든가 뭐 중장거리급의 미사일들, 단거리 미사일들 보면은 거의 시험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상에서 예. 시험 발사만 하면 성공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장거리라든가 ICBM 같은 거 보면 막 고각 궤적을 발사를 해서 막 예. 고도를 5,000km, 6,000km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진이 빼고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공하는 거 보면 이제 상당한 이제 어떤 경험과 이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예. 이제 발사체가 이렇게 되니까 거의 똑같은 로켓 시스템인데 네. 물론 이제 방향은 다릅니다. ICBM과 위성 발사체는 분명하게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요. 예. 전혀 다른 식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을 예. 하고. 그렇지만 똑같이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 건 동일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존심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자, 군이 지금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 일부를 인양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잔해물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제 발전을 했고 이런 기술 수준을 분석을 하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반적인 성능이라든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현재 북한의 발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아마 백두산 엔진 기반으로 했을 거다. 예. 이미 이제 노동 엔진을 사용한 은하 3호는 아마 거의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쓰지 페이드 않는. 아웃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지금 군사 정찰 위성도 과거에는 100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무게가 좀 늘었을 거다. 그거보다는 예. 이제 크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백두산 엔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엔진은 옛날 스커드 엔진 기반이고 예. 그거는 진짜 러시아에서 아주 1세대, 50년대, 60년대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고 그 로켓 기술 자체로는 이미 화성 12, 14, 15, 17을 발사를 통해서 예. 상당히 검증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우주 발사체에서 사용되는 로켓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핵을 이 로켓을 통해서 운반하는 용도로 똑같이 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확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발사체에다가 인공위성을 싣고 예. 인공위성 대신 뭐 핵폭탄을 실는다든가 아니면 인공위성에 핵폭탄을 실어서 우주 무기를 만드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뭐 기껏해야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 하는 수준들이 킬러 새털라이트라 그래서 예. 상대방 위성을 이제 뭐 잡기 위해서 그 상대방 위성을 이제 무력화시킨다든가 상대방 위성을 충돌을 시켜서 완전히 파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우주 무기 체계의 연구나 시험 발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뭐 거기다 핵폭탄을 실어서 뭘 한다 이런 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예.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진짜 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그리고 인근의 제2발사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 두 곳 모두에서 로켓 장차 역할을 할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이제 다가선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사 전에도 사실 동창리에서 발사를 할까 아니면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발사장에서 발사를 할까 이 점이 좀 추측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면 2차 발사는 신규 발사대에서 발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제가 사진을 봤을 때 예. 이제 신규 발사체는 좀 짧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겐트리 타워 같은 것도 없고요. 예.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체 로켓을 사용한 발사체는 대부분 다 고체 로켓의 추력이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사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화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액체 로켓으로 만든 대부분의 발사체는 이제 보통은 발사 패드에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래서 예. 엔진에서 화염도 이렇게 화염 유도를 만들어서 밖으로 빼주고 거기서 이제 동시에 온도가 굉장히 3000도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이제 그 냉각수 물을 뿜어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물을 뿜어대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리호도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발사장은 이제 그런 시설이 없는 거로 봐서는 고체 로켓으로 만든 발사장은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런치 패드를 쳐서 그냥 바로 세워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굳이 그걸 발사장으로 쓴다 그러면 아마 예. 고체 추진제 위성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